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에서 결국에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지금은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금통위에서는 정반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탄력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8%, 0.85% 상승하고 있는데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대바닥 시세 반등 텐베거를 노려라 라고 아주 긍정적인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풀어주실 이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소주제로 엔비디아의 증명, 그리고 AI의 성장성은 지속이라는 소주제를 좀 한번 잡아봤고요. 아마 시장의 중심이라는 저희 프로그램과 가장 맞는 오늘 주제이지 않나. 개장 방송 때부터 여러 방송국이나 많이 다뤘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증명에 관해서 다들 화두가 됐던 것 같거든요. 역시나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쵸. 아직 엔비디아의 독과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되었던 것 같고 저는 그 해석의 여지로 몰아갈까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못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잘 나왔었는데 네. 앞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감소하면서 독과점이 깨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만 보면 우리 새벽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차트 모습을 잠깐만 잡아주시면 지금 5.24%대 반등 가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시다시피 갭상승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제 반도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선반영 되느냐 오늘 아니면 미국 본장 보고 내일 금요일까지 좀 흐름 이어가느냐 이게 지금 화두가 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움직임 자체는 좀 선별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나쁘지는 않다. 삼성전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부터 엔비디아의 삼각 편대를 보면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제가 그 말을 개장 때 했는데 21만 원 돌파 여부와 종가 마감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장중에서 음봉이 좀 떴고 21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종가까지 조금 날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종가가 21만 원 위에서 좀 안착돼야지 지금까지 캐캐 묵었던 22만 원 돌파를 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때 작년 기준으로 가이던스를 냈던 것이 레거시가 회복이 안 된다면 24만 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빈 공간은 레거시가 좀 채워줘야 되고 마지막 라스트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경쟁 상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수 반등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소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일 장대 양봉 뜬 거는 기본선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아래 꼬리가 좀 달렸는데 지금 시가까지 다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56,200원에서 시가 공방을 펼치고 있으면서 강보까지 지금 붙였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오늘 더 뽑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금요일이지만 내일 흐름이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이 HBM 수요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GPU에 따른 독과점 구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뒤따라오는 게 HBM의 강력한 수요들 아니겠습니까? 확인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 단지 화면이 이제 나갈 건데 엔비디아의 독과점은 언젠가 깨집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그 독과점이 깨지면서 하향 기조로 갈 때에 변화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퍼포먼스와 엔비디아의 MS가 내려가는 부분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SK하이닉스나 TSMC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삼각동맹, 삼각편대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도 우리 시청자분들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SMC 주가 가고 엔비디아 주가 간다고 해서 SK하이닉스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도 SK하이닉스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되 결국은 저는 오늘 엔비디아라는 주제를 들고 왔고 시장의 중심으로 들고 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향이 결국은 트리거고 지속 관심을 가져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취지, 본질의 핵심이 무엇이냐? HBM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냐? HBM4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냐? HBM4에서 위상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에 로직 다이 이런 걸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공략 포인트를 할 때 어제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한 종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DI라는 종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버닝 테스트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신고가였거든요. 사실은 16,880원까지 갔고 뭐 전고점 갱신이라고 표현 좀 해놓겠습니다. 뭐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 향이었는데 SK하이닉스까지 고객처를 좀 넓혀가면서 결국은 변곡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오늘도 뭐 키 맞추기 정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나쁘지 않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은 더디고 있습니다만은 패키징 쪽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들이 있죠. 네. 지분을 좀 갖고 있다는 YC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정종원 씨 이후에 사라졌다가 간단하게 화면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요. 2027년까지 가이던스를 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쪽이죠. 상당히 규모의 성장과 내실이 탄탄하게 갖춰가는 종목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니즈를 보게 되면 우리 뭐 필요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에이직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저가 매수 반등 트리거를 노리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정 파트의 실적이 좀 탄탄하거나 아니면 미세요로 선단공정 쪽으로 안정적인 공략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고 내일까지 추세 좀 이어지는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절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바닥 시세의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 파트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올해 초부터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세가 이어진다면 6월 달에 좋을 것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사실 영어로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PD님들도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네. 우선 emergency powers do not authorize to present to impose therapies라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제가 그 오늘 국제무역법원 네. 판결에서 나온 원문을 좀 줄여봤고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방산 원전과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의 시속게임. 좋습니다. 요새 많이 고민하고 계신 주제일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 저는 네. 올해 계속 뭐 아시겠지만 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이 그 속도적인 측면 이런 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중공업, 현대로템이 양봉 플레이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바라시면 조방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빌리티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가 정답이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위치적인 고뇌죠. 그래서 시장 투심이 아직까지는 제가 뭐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정말 수익률이 어마무시했는데 4월 달에 좀 고생했습니다. 워낙 관세 때문에 맞아요. 관세 네. 무풍지대라는 조방원이 많이 갔는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속보로 접하고 좀 오전 내내 분석을 해봤는데 네. 지금 골자는 이거예요. 트럼프에게 비상권한으로 관세를 때린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심 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트럼프는 항소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던 섹터가 있죠. 관세 무풍지대, 엔터도 있고요. 조선 말할 거 없고요. 방산, 원전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내지는 어떤 매도 물량 유입에 관해서 고뇌는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위치단에 대한 고뇌만 있었다면 이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확정 판결입니다. 이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워낙 독특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측 범주 외고요. 또 다른 걸 명분 삼아서 다른 법률이라든지 예시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지금은 의사결정 과정에 진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결정, 다른 법률을 뭐 빙자 삼아서 또 관세 때리겠다 하면 조선방산 원전은 더 가는 거죠. 네. 제동이 걸렸네? 오늘 미국 본장에서 흐름이 엔비디아가 쭉쭉 뻗어주고 실적 잘 나와서 그쪽으로 매그니피션트 주식 쪽으로 오게 되면
내일의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는 꼭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조선방산원전에는 지금 노이즈가 있다. 부정적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관세 무풍지대가 일정 부분 가미된 게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이 관세 무풍지대에 따른 모멘텀의 어떤 주가 반등만큼은 좀 반납할지 지켜보는 게 키워드고요. 오늘 벌써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종목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기아가 5%대 반등, 현대차가 3%대 반등이거든요. 이거는 이 법원의 판결이 지금 오늘 시장 중심에 영향을 안 줬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고 두 번째입니다. 상대적인 것도 봐야 되겠죠.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조방원이 지금 조정 위험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겠느냐. 상대적인 저점, 수출 완화 기대, 반등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여러분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겠죠. 네. 어제 뭐 2차전지 불 뿜었고요. LFP들, LNF라든지 탑머트리얼스라든지 전고체들 불을 뿜었고 SDI까지. 결국 2차전지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뭡니까? 보조금 선반영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규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지금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면 23년에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아이 뭐 반도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도 제가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2차전지를 너무 안 좋게 보세요. 공포에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월봉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냥 LNF 월봉 분석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LNF의 월봉 모습이 나갈 텐데요. 이번 달이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마감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도정이나 양봉이 좀 필요하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요. 결국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2차전지 매수세가 대기가 될 거고 이 트럼프의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쪽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중국 쪽의 저가 매수 내지는 장비 소재 부품 쪽에서 순환매 유입 가능성의 지속성이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러분들 아유 반도체 뭐 오늘 키 맞추기 가나? 그럼 그렇지 해서 뭐라 스멀스멀 좀 올라오네.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속성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점이 어제부터인지 지속적으로 또 내일까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오입니다. 네. 여기는 관세 사실 무풍지대가 맞죠. 인슈런스도 비싼데 비정치 업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방어적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펜시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4월, 5월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아니 2차전지 실 때 제약바이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기술주에 대한 흐름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트럼프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점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 조방원과 이재반, 2차전지 반도체 시속 게임에 관해서 주목해보자 준비해봤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섹터 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방원, 속도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바이오로 가느냐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무게감을 두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뭐 소수제 사실은 두 번째 거를 전단에 배치할까 하다가 중간에 배치한 이유가 중단에 트럼프 법원의 판결을 놓고 양 갈래로 나눈 건데요. 어제 2차 전지의 반등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쵸. 네,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LNF 쪽이랑 지금 1분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차트 나온 모습은 삼성 SD의 아래 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그 LG 엔솔이 쏘아올린 공은 여러분들 사실 LFP였습니다. 네, 자꾸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뉴스플로가 있었고요. 뭐 현지에서 LFP 양산 라인 체제로 조금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그리고 SDI가 어제 조금 좋았거든요. 네. 왜 SDI가 좋았겠습니까? 다른 뭐 펀더멘탈 요소나 개선된 게 있었습니까? 전고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펀더멘탈의 개선은 미비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는데 적어도 LG 엔솔의 어제 뉴스 플로우에 관해서는 2차 전지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부터 가장 반응을 했느냐? LNF가 먼저 반응했거든요. 테슬라가 좋았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뉴스 플로우도 있었지만 사실 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PCM이 9% 10% 오를 때 LNF는 종가 마감이 16%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동력이나 동력이 좀 더 좋았어요. 오늘 지금 장중 흐름이 5일선 키 맞추기 하고 2.85%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가 매수의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그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주목을 해보면 저는 항변하고 싶은 게 LFP나 전고체라는 거죠. LFP, LNF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돼요. 여기서 이미 뉴스플로우들이 수도 없이 5월 20일경에 흘러나왔습니다. 셀업체 물량 출하가 이루어지네 마네 반응을 안 했는데 투심이 어제부터 반응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조금은 세액공제나 IRA 등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제 다 선반영되면서 기술적 반등 트리거를 갖춰간다고 보여지는데 핵심은 LFP다. 어제 그리고 중소형 종목 중에 탑 머트리얼이 좋았습니다. 어제 갭 상승을 해서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 마감이 11%대 됐고요. 오늘 키 맞추기 5일선하고 양봉 플레이 다시 시가로 붙는 모습인데 이런 스몰캡 종목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일 반등세를 이어갔던 측면을 보면 셀을 중에는 LG엔솔, SDI, LFP, 전고체, 그 밑에 하부 낙수 효과로 종목들이 트리거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또 그러하다. 그러면 적어도 시속게임에서 2차 전지 반도체를 보시는 측면들은 결국 공략 포인트를 지역적으로 좁혀본다면 적어도 2차 전지는 LFP와 전고체 쪽으로 트리거를 모아서 공략해보는 것이 오늘 시장의 중심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 유통주도 강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재촉을 하신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던데요. 사실 4가지 정도 준비한 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간단합니다. 종목으로 여러분들 앞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무역입니다. 북쪽 잠바, 노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영업무역인데 주가 한번 잡아주시죠. 소리 소문 없습니다. 신고가고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수요가 좀 많은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JS 코퍼레이션 핸드백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유통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그쵸. 다 올라왔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올라왔을까? 대바닥 시세에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게 오늘 대주제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공략해서 우리가 지금 JS 코퍼레이션, 현대백화점 영업무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대바닥 시세에 올라왔던 주가들이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느 위치에 있더라. 곧 반도체, 2차 전지 그렇게 될 것이다. 순위만 잘 정해보자. 오늘의 마지막 시장의 중심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암흑기도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오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